1,400제곱미터니까 1,800평 정도 대지에 드넓게 앉아있는 호텔입니다. 넓은 평지에 69개 객실, 미슐랭에 등록된 레스토랑과 스파 등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가장 내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 트레디셔널 윙. 시티라이프 지역은 자하디드, 다니엘 리베스킨트 등의 세계적 건축가의 모던 건축물이 빌리지를 형성하고 있는 신도시 동네인데, 그 바로 인근에 자리한 100여 년 된 교회 건물은 보존과 더불어서 호텔로 재건축된 그런 사례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트렌 전문가 트렌프레소. 오늘은 수백 년 역사의 유럽의 유서 깊은 건축물들을 리모델링해서 특별한 호텔 건축 디자인으로 완성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저는 출장이나 여행 시 이미 널리 알려진 대도시보다는 오히려 작은 소도시나 시골 마을의 호텔들을 더 좀 좋아합니다. 진짜 로컬의 퀄리티와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수도인 브뤼셀은 나토 본부와 유럽연합 집훈본부가 위치해 있어서 유럽의 수도라고도 불리는 주요 도시죠. 유럽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이루어진 마스트리히트와 국경을 면하고 있고요. 저는 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출장 갔을 때 바로 인접한 빌젠 호텔에 묵게 됐어요. 빌젠은 알덴 비젠 캐슬이라는 유서 깊은 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1세기에 처음 지어지고 16세기에 복원되어서 지금은 컨벤션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기능도 담고 있는 교외 지역입니다. 바로 이 소도시의 한적한 시골길에 69개실 중소규모 호텔에서의 공간 경험이 저에겐 좀 특별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3세기에 지어진 건물을 개발할 기업과 운영할 기업을 빌젠시에서 적극적으로 찾다가 한 영국 출신 오랜 가족 호텔 기업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마틴스라는 성을 가진 가족 호텔 그룹인데, 큰 체인 호텔들과는 규모 면에서는 아주 작고 결이 좀 달라요. 원래 100년 전에 영국의 양조업자였던 마틴스라는 분이 23살에 벨기에로 넘어와서 아일랜드 에일을 수입한 데서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저는 에일과 주류 쪽은 잘 모르지만 공간 운영사의 비하인드를 들으니 공간 경험도 좀 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마도 벨기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향유와 휴식의 공간으로 레스토랑과 호텔 체인을 운영하기 시작한 듯합니다. 마틴스는 벨기에 내 몇 개 지점이 있지만 이곳은 빌젠시 지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자를 찾아서 호텔 운영자를 유치해서 만든 헤리티지 컨셉의 호텔인 만큼 700년 넘는 역사의 이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건축문화 보존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400제곱미터니까 1,800평 정도 대지에 드넓게 앉아있는 호텔입니다. 아마도 이런 점을 존중해서 지금은 컨벤션과 페스티벌 개최로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이 빌젠 도시의 방문객들을 충분히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호텔로 헤리티지 컨셉이 적용됐을 것으로 봅니다. 넓은 평지에 69개 객실, 미슐랭에 등록된 레스토랑과 스파 등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곳은 뷰가 가장 하이엔드급입니다. 저는 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는 한강뷰, 리버뷰를 최고로 치지만 사실 물보다 숲이 주는 안정감과 쾌적함이 또 다르거든요. 유럽에서는 교회, 성당, 역사적 유물급의 건축물을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도록 건축 높이를 제한한다거나 할 만큼 유럽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벨기에도 평지가 주를 이룬 지형인 만큼 이곳 빌젠 외에도 인접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오고 갈 때 고속도로 위에 자리한 소도시의 호텔들이 평지의 자연을 아주 아름다운 배경으로 해서 놓여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마틴스 빌젠 호텔의 건축가는 PCP라는 로컬 건축사무소였는데 그 지역 프로젝트 경험이 많아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디자인하셨을 것으로 합니다.
방 찾아갈 때 좀 끊임없이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한데, 룸에서 레스토랑 바로 이어지는 동선에는 통창으로 외부의 정원과 오래된 역사적 건축 파트를 감상하며 함께 걸을 수 있는 양옆을 이렇게 열어둔 공간입니다. 레스토랑도 통창으로 아주 끝없이 앉아있게 만드는 기분 좋음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음식의 맛 이전에 평지의 나라에 와서 땅이라는 자연에 안긴 느낌이 참 기분 좋았어요. 모던한 디자인 마감의 인테리어인데 외부 자연이 추울 때나 더울 때도 그 나름의 멋이 있는 공간 경험이었습니다. 네, NH 컬렉션 호텔은 유럽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대상이자 역사적 건축물인 교회 건물을 보존해 재건축한 사례입니다. 밀라노는 말할 것도 없는 국제 비즈니스 도시이고 쇼핑의 도시죠. 그곳에서도 제가 다녀온 시티라이프라는 지역은 밀라노에서도 기획 신도시로 2000년대 초반에 새롭게 기획된 세계적 건축가의 전시장 같은 지역이거든요. 이 시티라이프 지역은 자하 디드, 다니엘 리베스킨트 등의 세계적 건축가의 모던 건축물이 빌리지를 형성하고 있는 신도시 동네인데, 그 바로 인근에 자리한 100여 년 된 교회 건물은 보존과 더불어서 호텔로 재건축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호텔의 입구 쪽은 기존 교회 건축물의 높은 층고를 살려서 로비 부분까지 진입하는 공간에 아웃도어 정원이 조성되어서 가장 압도감이 높습니다. 기존과 신규 건축물을 히스토릭 윙과 모던 윙으로 나누자면 이 도입부가 히스토릭 파트인데 화이트로 전체 도장하고 부분만 기존 올드 스타일을 살려줬습니다. 가장 내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 트레디셔널 윙. 저쪽으로는 또 모던 파트네, 말하자면. 저기 알리안츠 보이네. 제너럴 리언. 이런 모습. NH 컬렉션 시티라이프 지점의 모습입니다. 여기 테라스 로비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부분이 가장 저희한테는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사실 빌젠의 700년 된 건축물의 보존과는 달리 1930년대 지어진 이 교회 건축물은 보존보다 비즈니스 호텔 이미지의 NH그룹, 그 하이엔드 호텔 버전 마케팅을 위해서 기존 건축물의 역사가 적극 채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정적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밀라노가 상업도시고 이 지역이 신도시라서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유럽 교회치고는 가볍게 100년 이하의 교회 건축물이고 상업시설로 리노베이션 된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175개 객실로 빌젠보다 규모도 2배 이상 큽니다. NH가 보통 비즈니스 호텔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전반적으로 많이 고급스러운 마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샴페인 컬러를 좀 사용을 해서 기존 비즈니스 호텔보다는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우아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회 건축물과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은 모던 파트로 우리가 넘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화로움이 느껴지시나요? 처음 들어올 때는 좀 클래식한 분위기가 났다면 지금은 좀 더 모던한 분위기가 나는 것 같고요. 층을 올라가면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모더닝 쪽은 12층? 그래도 고층으로 올린 것 같고 저쪽 교회 파트는 저 높은 층고에 그 교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스러움을 살려서 로비를 특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외부에 오래된 기둥 이런 것들 다 화이트로 칠해서 도장을 칠해가지고 모던한 마감하고 어울리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호텔 특징이 딱 로비 들어오는 엔트런스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극단의 고급스러움은 아니지만 보면 군데군데 마감이 아주 고퀄의 마감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쪽 그 원목에다가 금 분체 칠을 한 것도 보면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네.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건축물이랑도 이 골드 컬러가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샴페인 골드가 전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는 또 새롭게 보는 것 같아요. 천장 타공 메탈판하고 같이 해서 샴페인 골드로. 확실히 새로 지은 건물과는 차이가 있는. 아무래도 클래식을 살렸다 보니까. 별 5개 중에 4점은 줄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4점이요? 어떤 이제 측면에서 점수를 객실을 받았나요? 묵어봐야 되겠지만 좀 네. 공간적인 특징이 있다는 게 좀 재밌게 봤고요. 예. 그래서 그 기존의 교회 건물을 새로 리노베이션 했다는 게 좋은데 마이너스 1점은 그래도 비즈니스 호텔을 했던 브랜드의 마감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 네. 부분은 그냥 네. 퀄리티 면에서 많이 좀 타협본 부분이 있다. 마감을 만져보면 뭐 가구의 그 원단이 조금 얇거나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5성급 호텔과는 차이를 네. 확실히 주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패션의 도시 밀라노의 그 헤리티지를 또 살려서 저렇게 각 컨벤션홀 이름인 것 같은데 쉬뽕, 뭐 트위드 이런 식으로 패션에서 영감을 얻은 이런 방 네이밍을 한 것도 참 재밌네요. NH라는 호텔 브랜드는 사실 유럽 전역에 합리적인 비즈니스 호텔로 유명하거든요. 저도 지역마다 묵어봤는데 하이엔드를 보여주진 않지만 합리적 럭셔리로 좋은 식사 그리고 깨끗한 객실이 적절한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서울로 치면 저는 사실 외국 친구들이 출장 올 때 합리적으로 노보텔 강남이나 포포인트 호텔 정도 합리적이고 깨끗하고 조식 괜찮은 곳들을 추천하거든요. 비교 대상을 이 정도 선에서 봤습니다. 밀라노 이야기는 아직 보따리가 많은데 추후 하나씩 또 풀어보겠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트렌 전문가 트렌프레소. 오늘은 벨기에 소도시와 밀라노의 신도시 이 두 곳의 오랜 건축을 보존하고 때로는 마케팅적으로 잘 믹스해서 호텔로 재건축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건축이나 세세한 인테리어의 깊이보다는 역사와 현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문화적 트렌드로 접근한 점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컨텐츠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